이동통신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도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비싼 요금제에 비해 여전히 속도는 느려 소비자 불만이 많은데요. 새 정부가 이 5G 요금제를 결국 손보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데이터 소비량에 맞춰 이 중간 요금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요즘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통신사들은 당장 매출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럼 알뜰폰 업체가 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한 이 5G 요금제 신설을 놓고 업계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인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우선 이 새 정부가 말하는 중간 요금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통신 3사가 제공하고 있는 5G 요금제를 보면 데이터량이 월 10GB 이하이거나 100GB를 초과하는 요금제만 있는데요. 20GB에서 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주요 통신 정책 중 하나로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네.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한 사람당 약 23GB 정도가 되고요. 지금 통신사가 제공하는 그 요금제에서는 10기가가 있고 100기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간극을 저희가 메꿀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5G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 3사 중에선 SK텔레콤이 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고객의 요구와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중간요금제의 가격은 4만 원에서 6만 원대 초반까지로 예상이 되는데요. 선택 약정 할인이나 가족 결합 할인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 기자, 그런데 최근에 알뜰폰 업체들이 이 중간 요금제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뜰폰 업체가 갑자기 이 국면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통신 3사의 중간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통신 3사 입장에선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면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이 중간요금제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가입자당 평균 매출 감소를 피하기 힘듭니다. 예. 때문에 알뜰폰 업체가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대신 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규제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네. 중소 알뜰폰 업체들 입장에선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면 고객을 더 유인할 수 있고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631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였습니다. 이를 두고 공정위에서도 알뜰폰 시장을 독과점 산업으로 보고 시장 분석에 나섰습니다. 예. 새 정부의 5G 중간요금제 도입과 맞물려 알뜰폰 업계와 통신 3사 그리고 정부 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논의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나름 합리적인 방향으로 중간 요금제의 틀이 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통신 3사 중 유독 LG U+ 입장이 좀 애매해졌다고 들었거든요. 이 내용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U+ 알뜰폰 시장 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통신 3사 중에서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기준 LG U+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LG 헬로비전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2.1%였습니다. 다음으로 KT와 SK텔레콤 계열사 순이었습니다. 예. LG U+는 알뜰폰 고객도 LG U+ 고객이라는 모토로 알뜰폰 자회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알뜰폰 가입자가 LG U+의 인터넷 상품과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알뜰폰과 연계해서 LG U+의 고객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중간요금제 출시를 피하기 위해 알뜰폰 시장을 포기하기에는 LG U+의 통신 사업에 이 알뜰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LG U+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 이 비통신 분야보다 통신 분야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KT가 2025년까지 비통신 분야 매출을 50%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잡은 반면 LG U+는 같은 기간 비통신 매출 목표를 30%로 잡았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SK스퀘어 분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비통신과 통신을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U+는 반대고 SK텔레콤이나 KT 쪽의 이 알뜰폰 관련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SK텔레콤은 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이 철수 결정이 나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KT는 정부 정책이 먼저 나와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작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반응, 이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이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싶어도 망을 빌려주는 통신 3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현재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5G 요금제도 통신 3사와 비슷하게 월 12GB 이하 또는 100GB 이상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수준입니다.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중간 요금제를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과금 시스템에서 등록을 해줘야지 이제 망일수 불천지적 인식을 하고 20기가짜리가 자기 없으니까 알뜰폰이 못 팔도록 전산에서 확인 안 해주고 있거든요. 또 알뜰폰 업계에선 통신 3사만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면 기존 알뜰폰 고객 중 LTE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우려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이 정부가 5G 중간 요금제 또 알뜰폰 이 독과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